꿈을 꾸는 라디오, 꿈을 담은 라디오, 꿈마루 라디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에서 진행된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420 전국 집중 결의대회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느림의 미학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분들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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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각자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제 옆에 계신 분부터.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병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달 만인가요? 네. 한 달이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2달 만입니다. 네. 바쁘셨죠? 예. 네. 네, 열심히 또 한 달을 보내고 이번에 그 첫 번째 말한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420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얼마 전 4월 19일 금요일 날 다녀오셨죠? 네.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눌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갈 때는 그냥 가서는 계속 뭐 투쟁 이게 하면서 그랬었는데 제가 조금 잘 모르고 가서 항상 대표님이 갔다 오면 온도차가 날 거다 그런 걸 계속 들어왔는데 갔다 오면 많이 느낄 거야 하면서 그랬었는데 막상 가보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제 그런 자리를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나 이제 천주교에서 성지순례죠.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 느낌이라고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예상보다는 처음에는 즐겁게 그러니까요. 서울 즐겁게. 시청에 구경을 가자 이렇게 갔는데 많은 빌딩들 보면서 와 이러면서 그죠. 근데 딱 막상 도착하니까 거기에는 부모연대뿐만 아니라 그 차별연대 쪽에 중증 그 지체장애 분들이 또 가득 나와 계셨고, 그리고 행사하는 부분이 전국에서 다 모였기 때문에 그 전국 그 장애인의 어떤 차별 철폐의 날 이걸 기념해서 하는 그런 행사여서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이게 그냥 뭔가 집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집회 안에서 햇빛이 쬐고 있고 그 자리에서 막 살짝 좀 덥지 않은 그늘 쪽을 조금 갈까 하는 고민을 할 즈음에 이제 그 앞에 중증의 그 철폐 쪽에 연대에 계신 이제 그 중증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쫙 있는 그 자리에서 숙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더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 이번 집회는 중증 일자리가 권리 중심형 일자리가 이제 서울에서 이미 거의 400명이 해고가 됐대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근로 노동권을 좀 참여하는 그런 작년에 우리가 영화제 때 영화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동에 관한 부분을 담아내는 이야기였는데 이번 그 자리에 가장 마지막 순서에 그 네 분이 이제 해고된 근로자 네 분이서 이제 그냥 그 자기의 어떤 얘기하면서 약간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머리 삭발하는 그런 부분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작년에 그 영화제 때 영화제에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정말 그 영화에 담아낸 다큐에서는 굉장히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굉장히 의미 있게 나를 살아가게 하는 정말 그런 부분을 좀 갖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여운이 굉장히 남았는데 이제 이분이 이번에 해고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계시니까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눈물이 좀 나기도 하고. 우신 거 아니에요? 멀었죠. 네, 정말 저희는 그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네. 실감이 좀 나지 네. 않는데 그래서 이제
네. 그리고 정말 좀 처음에는 그냥 그런 자리에 어떤 이벤트 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어떻게 좀 약간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자체가 되게 쑥스럽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뭔가 할 게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이제 막상 그 네 분 중에 크로즈업 하는데 한 분이, 그분 저는 모르죠. 저는 이제 다큐에서 그분의 내용에 어떤 그 스토리를 그때 장애인 인권 영화제에서 다뤘던 영화였었기 때문에 좀 더 되게 오랫동안 바라본 제가 담당했던 영화여서 되게 여운이 남았던 주인공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나오고부터는 되게 감정이 이렇게 조금 그렇게 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함께 많은 사람들과 직결을 하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졌구나. 어쩌면 이제 내가 저 혼자는 하는 게 없다고 느껴졌지만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다는 거가 어쩌면 중요하다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저희 나누고 싶었어요. 네. 그런 현장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걸어가는 이런 행진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냥 만약에 다음 기회가 좀 하나씩 된다면 한 번씩 이렇게 참여를 같이 해보는 게 좀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동지? 네. 동지가 있구나 라는 좀 막연한 희망을 좀 생각을 좀 하게 됐네요. 저는. 어쨌든 저희 발달장애든 다른 장애가 있던 그분들이 지금 계속 이게 당사자도 되지만 저희 발달장애처럼 저희는 부모가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를 지금 주장을 해서 국가에서 조금 해줬으면 하는 말들을 계속 해오는데 저는 이제 감사한 게 윤정희 대표님이 계속 익산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같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저는 정말 제가 혼자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냥 함께 같이 있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서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그 자리 같이 가신 분들과 저희 공동체 분들과 그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하고 싶을까 해서 급 동영상을 갑자기 확 찍어가지고 제가 그거부터 전달을 했는데 현장을 느끼고 싶어서 아무튼 함께 우리가 같이 있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저는 고마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래. 감정이 이입돼서 다운 예. 네. 느끼신 게 많으셨던 그러면? 것 같아요. 저희는 솔직히 같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랑 그런 게 모르니까 조금 다음에 시간을 한번 내시죠. 네. 네. 근데 어쨌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동지애라는 게 거기 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뭐 익산 지역이나 거기서도 저희 부모들이 활동들 하고 하니까 그런 데서 조금이나마 나 혼자만 진짜 못하는 거를 서로 모여서 뭉쳐서 서로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게 좀 더 힘이 나서 같이 해 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 해보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일단은 뭐 이렇게 이번 행사 때 우리가 작년에는 이런 상 받는 쪽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장애인의 날 뭐 이렇게 해서
도에서 이제 뭐 상을 준다고 해서 참여한 적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거 참여하면서 그냥 그런 행사의 의미가 좀 많이 와닿지 않는 느낌? 그쵸. 그냥 뭐 굉장히 그냥 형식적인 그런 거 같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그 날짜에 행사를 갔다 오니까 그래 이 날은 이렇게 보내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더 들었었고요. 그리고 우리 익산 지역이 장애의 어떤 인식, 장애의 감수성이 조금 더 풍부해지는 지역으로 우리가 발전을 시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우리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익산시 지역가 갖고 있고 우리 군마루가 담아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단체로 있고 좀 더 발전되어져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전국 연대 참여를 또 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의의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좀 저는 들어서 또 찬찬히 우리가 좀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하나의 순차적인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다녀왔죠? 근데 네. 그 지금 이런 행사를 하는 목적이 어떻게든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차별 없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행사를 하고 하는데 그런 걸 하려면 국가라든가 정부라든가 지역 도에서 이런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뭐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평생교육센터라든가 그런 게 좀 더 활성화되게끔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인식 자체가 일반 사람들, 일반 시민들도 비장애인들조차도 이제 이 장애인에 대한 이런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솔직히 없을 것 같고요. 이런 행사하고 뭐 통행이나 행사하는 거 자체를 좀 더 싫어하는 그런 인식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장애에 대한 인식 자체를 좀 더 그 해소를 시키고 좀 모든 일반 시민들이 그런 걸 인식을 좀 할 수 있는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익산에서도 지금 뭐 평생교육센터도 전국에 한 33개 정도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서울에만 25개. 네. 나머지는 뭐 8개는 뭐 전국 남은 기타 지역인데 네. 그 익산도 이제 거기 처음에 이제 생기는 거고 이런 게 지방에서도 더 많은 그 센터라든가 그런 게 지어져서 저희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이나 뭐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이 더 편안하게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추진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그 실은 그 전국 집중 결의대회 안에서는 내세우는 그냥 가이드 정책안들이 좀 주체가 되어서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현재 하고 있는 정책들의 개선안 이런 것들을 하는 것과 그리고 노동권의 보장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어우러서 그 부분을 좀 주장하면서 가는 부분이었고 실은 그런 파이들이 분명한 거는 변화해가는 어떤 줄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모여서 하는 부분이 좀 비장애인들이 바라보는 주변의 거리에서 지나가면서 차에 타고 가면서 서울시청이니까 아무래도 좀 교통에 방해가 되는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의료 쪽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그 부분들의 당신의 어떤 삶에 의미가 있거나 변화가 좀 되는 부분을 가지고 파업을 한다거나 나와서 모여서 이렇게 의견을 낸다거나 또 뭐 그룹들이 있잖아요. 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그래서 약간 최근에는 조금은 좀 이게 장애 영역이 무겁지만 그들이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에 대한 관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같이 공감을 해달라는 어떤 부분에 이런 취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행정이나 이제 나라를 에다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게 어렵구나 이런 마인드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저는 조금 변하지 않을까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조금 희망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으면 조금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저분들은 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근데 이제 어디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룹들은 있는 거고 그 그룹 중에 하나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세상이 장애와 비장애로 나눠지는 것도 있지만 다르게 나눠지는 것도 분명한 건 있고 그래서 조금은 생각하는 가치관을 우리가 너무 눈치 보이지 말게 해요. 아니 맞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어쩌면 눈치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제 느낌을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근데 의식적으로 눈치를 네. 안 볼 수가 그쵸? 없더라고요. 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또 피해를 주는 건 없으니까 저도 이제 그걸 먼저 둘러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나온 의경들과 이런 분들은 뭐 그런 표정들도 바라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느끼는 거는 그분들이 여기에 뭐 약간 뭐 방해를 막는다기보다는 저분들이 문제 생기면 지켜주겠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모여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저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거로 바라보니까 마음이 오히려 약간 대비되는 것보다는 저렇게 배치되어서 안전을 위해서 배치한 게 맞지라고 좀 마무리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왔을 때 막 이렇게 뭔가 들고 있고 그러면 적대 관계로 보이나 처음에 느낄 수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그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안전 문제 때문에 이분들 온 거 아니야? 그렇게 그런 부분을 지켜나가는 것도 이 사람들의 역할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눈치를 좀 보지 않고 살아있구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상황에 이제 일반 아이들이라든지 뭐 그 비장애인을 무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뭐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뭔 정책을 내거나 뭔가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뭐 원하건 원하지 않건 본인들이 이제 장애가 생겼고 저희 아이들이 장애가 있고 근데 이 장애를 저희가 극복해낼 수 있는 일이 병이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병원 가서 뭐 치료를 받으면 뭐 이겨낼 수 있고 정상화가 된다, 정상인처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굳이 뭐 이렇게까지는 않겠지만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건 극복할 수도 없고 이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뭐 비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눈치를 보면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근데도 어쩔 수 없으니까 저희들도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저희는 데리고 같이 평생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좀 비장애인처럼 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고 싶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키우면서 얘네들 때문에 하지 못했던 거를 조금이나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길 원하니까 계속 저희들이 이 사회에 우리도 이렇게 뭐 정상인처럼 좀 더 뭐 비슷하게 좀 살고 싶다. 이거를 좀 우리 좀 봐달라 해서 계속 저희들이 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말 이제 지금 그 정치인들이나 이제 이런 뭐 정부 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를 듣고 정말 공감을 하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생겨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정책을 세울 때 보면 최근에 이제 저는 그 이제 발달 장애인 그 특화 가족 창업 교육인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익산시하고 발달 장애인 가족 이 뭐 기업 장애인 협회인가 기업 뭐 이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짰을 때 과연 우리 이제 이 발달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이나 아니면 정말 발달 장애인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짰는지는 짰을까 하는 의문이 굉장히 드는 게 이제 교육을 저도 가고 여기 우리 종만 씨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만 회의적이지. 항상 받을 때마다 과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 교육을 다 받고도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온라인 교육도 있고 무슨 교육도 있는데 이거를 부모들은 비장애인이다 보니까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들어가서 8시간 받고 할 수 있어. 근데 장애인 아이들도 발달 장애인을 가진 아이들도 들어가서 해야 돼. 그러면 과연 이 교육이 그 발달 장애인을 위한 교육인지 비장애인 부모들을 위한 교육인지. 근데 그 교육이 똑같아요. 제가 들어가 보면 똑같은 8시간을 해야 돼. 눌러놓고 온라인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특성을 알면 과연 이런 교육을 세팅을 했을까? 만약 정말 이런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하면은 정말 모여놓고 교육을 시켜도 될까 말까 한데 이 온라인으로 눌러놓고 그 교육을 했다, 이수했다 그냥 단순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이런 교육도 우리 익산시나 이거 장애인 기업 협회는 이런 교육이 있었어. 이런 거 우리한테 보여주려고만 하는 그런 행정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받을 때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이제 그나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다행이다. 그나마도 우리 익산시라든지 장애인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나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이런 사업도 하고 사업이나 개발도 하고 한다는 거에 희망을 가지고 그래 이분들이 뭐라 그래 이 시행착오도 있듯이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지만 2기, 3기, 4기 할 때는 조금씩 더 좋아지는 사업이 나오고 더 좋아지는 뭐가 있겠지 해서 이것마저도 저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뭔가 좀 안 좋다고 좀 저희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여도 하지 않으면 이런 게 아예 없어질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좀 같이 하고 한번 해보고 뭐 안 되면 많은 거고 뭔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이런 우리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더 많은 저희 같은 이제 부모님들하고 만약 이제 발달 장애인 중에서도 정말 그 생각이 있는 아이들도 있으니 걔네들하고도 얘기도 좀 하고 하다 보면 더 좋은 이런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조금 남고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지만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나. 그렇죠. 일반인 부모 교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조금 많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특화 사업장이 이제 내년에 올 정도에 생기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육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사전 조사 부모들하고 그 이야기를 한번 주제에서 얘기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이런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의 담당자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안합니다.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제가 정리 담당이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제
정말 정작 이 당사자하고 이게 그런 사업을 추진한 분들하고 이런 약간의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4월 20일 같은 장애인의 날에 그 장애인들을 좀 이렇게 우대해주고 좀 뭔가 그 장애인들이 잔치가 돼야 되는 날에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이 가서 시위를 하지 않나 이런 게 좀 거리감을 더 점점 좁혀져야 그 날도 정말 우리 같이 이제 기쁜 날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괜히 저희 부모들이 4월 20일 날 그런 날에 가서 시위 하고 싶지 않지만 가서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제 생각. 조금씩이요. 멋있어. 네. 그러니까요. 너무 그냥 이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바라보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차근차근 조금씩 좁혀지겠죠. 근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실은 지금 얘기하신 그 발달 장애인 특가 사업장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주제로 나눠볼 만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진심 들어가지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22년도에 이제 시에서 사업을 받아서 지금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센터에 5년간 이 부분을 맡겨서 이제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시로 이제 나중에 5년 후에 기부 체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맡아주는 기관도 그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고, 근데 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그렇게 지금 2년차 때 참여하고 느낀다면은 한 번은 이런 자리가 한번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 창업에 대한 가족 창업에 대한 부분이니까 주제도 굉장히 한번 짚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모두들 좋은 정말 진심을 다한 말씀들을 나눠줘서 너무 고맙고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느림의 미학 시간인데요. 발달 장애에 관한 일상생활에서의 생각, 경험, 고민 등등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이제 아이에 대해서 어렸을 때 봐왔고 지금까지 이제 성장하는 걸 이제 봐온 상황에서 우리 아이의 이제 특별한 성향이라고 할지 아니면 다른 아이들도 이런 성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해보고 싶어서 오늘은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일단 저의 아이는 그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자아이인데 이제 어렸을 때 어떤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마트라든지 어떤 새로운 곳에 가면 뭔지 모르지만 계속 울어요. 그래가지고 막 당황했어요. 저희들도. 저희 이제 어디 가면은 우니까 이 마트에 갔는데 막 울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막 쳐다보고 하니까 당황하고 왜 우는지를 이제 알지를 못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이제 조금씩 커 와도 이제 어디 이제 뭐 울어요. 아무튼 새로운 곳에 가면 뭔지 모르지만 막 울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그 아이의 이제 이모님 댁에 이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모님 댁은 아파트 7층인지 8층인지 이건데 그 아파트가 한 15층 되는 아파트인데 막 15층을 간다고 막 때를 써요. 근데 아니 우리는 이제 늦었으니까 빨리 가려고 이제 그냥 어르고 달래고 해서 이제 들어갔죠. 7층에 들어가서도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서 이건 뭐 저희 거기 계신 친지분들도 막 달래고 어르고 해도 계속 울어. 그리고 뭐 따로 데리고 가서 혼내기도 하고 막 해도 울어. 그래서 결국 이제 그냥 데리고 나갔어요. 이제 하도 이제 15층 가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15층을 이제 갔다가 이제 거기가 지가 보고 내려갈까 하니까 내려간다고 해서 내려왔어요. 그 뒤로는 이제 안 울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럴까 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다른 데를 이제 가도 지하가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지하를 꼭 가려고 하거나 15층 가려고 막 해. 그래서 그때도 이제 처음에는 안 갔죠. 안 가면 울어. 막
자기가 이제 만족이 될 때까지 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다가 오면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가 이런 뭔가 호기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알고 싶은 건지 그냥 모든 층은 아니더라도 제일 밑에서 제일 위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방문하고 뭐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좀 깨닫고 그 뒤로 계속 이제 원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가고 이제 애기 엄마는 볼 일 있으면 볼 일 보고 저는 이제 걔 데리고 뭐냐 15층 옥상을 가든지 지하를 가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안 울고 이제 이제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집에 와서 그림을 그리더라고. 그림을 예전에는 그림을 얘가 이렇게 계단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어요. 계단 그림을 그리고 그 건물 전체를 어떻게 봤는지 세세하게 잘 그리더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림을 안 그려서 좀 아쉽긴 한데 좀 그때 당시에는 얘가 이게 너무 막 이렇게 이런 그림에 막 집중하는 그 아이들 있듯이 그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그 그림 성향이 여실히 보여주게 막 그림을 그냥 세세하게 잘 막 그려요. 그래서 얘가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지하에서부터 뭐 옥상까지 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여전히 새로운 곳에 가면 어떤 때 꼭 가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 뭐 따라가고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 아이가 정말 왜 그런지 너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냥 알다시피 대답을 잘 못하니까. 근데 여전히 이게 새로운 곳에 가면 막 가려고 해요. 지금도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어떤 성향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이의 하나의 특별한 성향인 것 같아요. 그거는. 새로운 것에 대한 네. 보고 싶은 그런 확인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그거 같아요. 호기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좀 있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주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이름 물어보고 이름하고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거. 근데 일반인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좀 이제 아니까 이렇지만 정말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옆에 가서 막 이름 물어보고 하면은 당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보는 분은 당황하고 네, 그쵸.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쵸.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렇죠.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렇죠. 그러다 혹시라도 해코지나 당하지 않을까 봐 걱정도 되긴 해요. 어떤 때는. 혹시라도. 그 나쁜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생각을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렇죠. 예, 그렇죠. 해코지 자기를 않고. 이상하게 본다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뭐 다들 각자 뭐 다 성향이 다 틀리니까. 그렇죠. 똑같으면은 그게 다들 틀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성향이 틀린 것들에서 그래서 교육 아직 1대1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대1로 이제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1대1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스승은 이제 부모일 것 같은데 얘네들도 부모는 무시해요. 얘네들도 부모 말을 안 들어. 안 들어. 그게 문제야. 아무리 얘기해도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잘 듣는데 부모가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 똑같아. 그게 그런 성향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집에서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놀래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에서는 안 그런데. 그러게요. 어려워요. 어려워. 네, 궁금한 것을 보통은 약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이제 눈치껏 그 사회 안에서 좀 이해되는 한도 내에서 그 의견을 피력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미장애인들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는.
근데 이제 좀 특별한 부분이 또 언어로도 전달이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해줘야지 조금 그런 도전 행동이죠. 이런 행동들이 완화될까 하고 고민했던 거고 그 고민이 함께 정말 뭐 20층이건 30층이건 갔다 다녀오고 다리 아프게 다녔지만 그 아이가 그걸로 감정이 완화된 걸 봤을 때 이 친구가 바랬던 게 이거였구나라고 만약에 이게 좀 언어적으로 전달이 되었다면은 그게 궁금하니? 이렇게 좀 소통했을 텐데 그 소통에 대한 지점들이 어려워서 그게 좀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발달 장애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감촉에 되게 좀 예민한데 제가 뭐 감촉이라는 게 시각, 촉각, 미각, 후각 또 뭐가 있을까요? 청각. 네. 그렇게 다양한 부분을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그 노출의 어려움 때문에 피하고 하거나 이 두 가지더라고요. 어떤 도전 행동이 나왔을 때 감각적으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부분이 이 친구를 거부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환경들을 한번 검토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그게 대부분 약간 이제 공감되는 부분들이 느껴지고 이 친구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감각에 어떤 예민함이 있구나. 예. 그리고 시각에 대한 부분이라면 너무 궁금해해서 못 참는 거예요. 그 부분을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훑어봐야 되는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들어본 내용들도 감각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떤 거에 가장 생각을 해보는 거는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까거든요. 운다거나 강력하게 운다거나 강력하게 자기 의견을 그냥 표현하기는 방법이 그걸로 표현을 하니까 그 부분이 이제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의 표현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가 봤을 때 찬찬히 하나씩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마인드 이게 이제 당사자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나눌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당사자 입장에서의 생각을 한번 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그 자체에 이 친구는 왜 그럴까? 이 아이는 왜 그럴까? 이 아이의 어떤 부분은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보다 이 아이가 느끼는 이 본인이 느끼는 어떤 사회는 어떨까를 한번 입장을 한번 관점을 좀 바라보고 하는 부분이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죠. 네,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좀 같이 고민을 하고 한번 적용을 해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훌륭하다고 또 생각을 좀 듭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이렇게 15층, 20층까지 같이 가준 부모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입장이 어떤지 어떤 부분인지를 예, 맞아요. 이제 그런 관점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느림의 미학은 우리 그 강병구 님의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끝이요? 꿈마루 라디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요. 익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이야기와 서울에서 진행된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420 전국 집중 결의대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 느림의 미학이었습니다. 지난 4월 18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올해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슬로건으로
작년과 같이 63 컨벤션 센터 그랜드 볼륨에서 열렸는데요. 장애와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초청해 포상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시혜와 동정을 거부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각의 행사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기사를 보면서 많이 씁쓸했는데요. 단순 보여주기식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행정과 정책으로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꿈을 꾸는 마루, 꿈을 담은 라디오, 꿈마루 라디오의 진행자 윤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